7시 35분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김경진 변호사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새정연의 문재인 대표가 어제 3인 공동 지도체제 문안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차기 대선 주자들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의 어느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고 네. 또 일부 비주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동선대위에서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공천을 결정한다면 이건 구시대적인 행태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임시 공동 지도부를 구성하자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결국 이제 그 배경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본인의 혁신안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네. 또 비주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분명히 한다. 네. 그런 점을 하나 분명히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 중앙위를 통과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 관철을 하겠다. 그래서 지분 나눠먹기식 공천은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안이 지금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인 임시 선거를 대비한 공동지도체제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혁신안 김상곤 위원장이 마련한 혁신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20% 컷오프 뭐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3인 이렇게 한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최고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어떤가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는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당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게 뽑힌 최고위원들이 대표가 사실상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 아니냐 절차적으로. 네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최고위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당헌 당규를 분명히 이제 개정해서 당무위원회라든지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될 어떤 절차적 어떤 네. 넘어야 될 산이 있어서 네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풀어야 될 어떤 정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제안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의 반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선거법상 이제 전면적인 활동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네. 결국은 첫째는 취지는 공감한다. 두 번째는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돕겠다. 네네. 세 번째는 기존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에 대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조금 좀 생각 좀 해보겠다. 네. 그래서 그 아마 지지자 그룹이라든지 조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두루두루 청취하고 판단을 내릴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내부의 이 진영에서 서로 장의 설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재성 의원이 이게 그 문재인 대표는 좀 더 성의 있게 프로포즈하고 안철수 의원은 너무 많은 혼수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런 것 같아. 이게 혼수라고 단어를 표현을 하니까. 불쾌하다. 예, 이게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이 아니냐. 네. 지금까지 나는 혁신을 요구했는데 마치 당신네들이 듣기는 내가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이게 최재성 의원의 그 발언은 결국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어떤 당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네. 또 적당히 봉합하려는 이런 안이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물론 이게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마 네. 이 발언이 조금 더 좀 고민을 깊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권을 공유한다는 것이 n분의 1로 나누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나요? 즉 그러면서 총선 공천의 영향력을 같이 행사하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제
혁신이라든지 공천에 대해서 공동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제 공동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 측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네.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n분의 1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받을지 안 받을지 뭐 두루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그 아주 새로운 해석을 내놔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박지원 의원도 결국은 이게 시간 벌기 의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대체로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만으로도 내년 총선을 돌파하기가 부족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대책 없이 문재인 대표를 사퇴하는 것만이 그러면 당의 지도력이 회복되고 당의 지지를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네. 아니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합의된 그렇죠.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사실은 더 어떤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당의 화합이라든지 당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안박 세 사람이 영남 패권 호남 소외를 가중시키는 구상이다. 그 세 사람의 고향이 그쪽이라는 걸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해석도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천정배 의원이 어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추진위원회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전윤철 현재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그 기념관 이사장인데 경제부총리 지내고 저 감사원장 지낸 분이 저 같이 들어갔고 윤덕훈 네. 씨 또 교육부총리 맡으셨던 분 들어갔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외연이 넓어졌다고 보나요? 내세운 분들의. 근데 이게 이제 천정배 의원이 4월 29일 날 당선된 직후에 이제 어떤 표방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어떤 파급력이 약하다. 네. 놀라울 만한 인사는 별로 없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천정배 의원 얘기가 향후에 이제 미래의 DJ 대통령 정도의 정치적 지도력을 보일 만한 신진 인사 최소한 30인 이상은 발탁하겠다.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당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과연 있는가라는 어떤 평들이 중론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어제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김두관 경남지사가 어제 네. 축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김두관 지사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를 하고 탈당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신당 창당 대회장에서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일정 정도 아마 본인이 연결고리 내지는 이게 뭐랄까 참여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남지사를 지내고 남해 군수를 지냈던 행자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김두관 전 지사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김두관 지사 측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두관 지사가 과거 대통령 예비 후보로 이렇게 네네. 활동을 할 때 천정배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인연에 따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제 축사를 한 것이 아닌지 축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이렇게 출마할 것이 확고하다 이런 얘기를 배후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뭐 평양 가는 거 이랬다 저랬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홍문정 의원의 개헌 발언하고 연계돼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엿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G20에서 이번에 또 만났잖아요. 터키에서. 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1년의 흐름을 보면 반 총장이 유엔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적극 홍보 대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점이 하나 보이고요. 네. 또 지난번 이제 9월 유엔 총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7차례나 공식 석상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점을 사실은 이제 배후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국 그 열병식에 갔을 때 그때도 반 총장이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이 최근 1년 동안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네. 관측인 것 같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가 지금 이원 집정부제 개헌 네. 논의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은 외치를,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데, 네. 이게 외치와 관련해서는 반기문만한 적합자가 국민들 뇌릿 속에 없기 때문에 아하, 네. 결국은 이게 반기문과 친박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있어서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정치 체제가 이원 집정부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홍문종 의원이 네. 이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물론 약간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긴 했지만 네.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얘기했을 때처럼 아주 네. 강한 톤으로 불쾌하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 상해 발언 김무성 대표. 네. 네. 그때는 거의 대통령의 그렇죠. 눈빛 레이저가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쏟아지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세상 이게 친박계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 네. 사이에 거의 암묵적으로 얘기가 다 돼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떠돌고 있어서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한테 편치가 않은 게 김무성 네. 대표하고 서청원 그 최고위원 사이에 뭐 공개적인 설전이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과거 한 달 동안 이게 교과서 전국 때문에 좀 묻혔는데 네. 원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천 룰을 결정하기 위한 이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됐었고 네네. 그 위원회 위원장을 친박계로는 하느냐 아니면 김무성 대표 측 사람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한 힘겨루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이 교과서 전국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지나왔는데 네. 이게 다시 지금 이 공천 룰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먼저 만드느냐 네. 아니면 그냥 공천관리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해서 거기서 룰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네. 김무성 서청원 의원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곧바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황진화 사무총장이 네네. 이제 거기에 어떤 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현재 황진화 사무총장은 김무성 대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친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 서청원, 김무성 두 분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치가 요동친다는 것은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